광주에서 보육원을 떠난 대학생 2명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명 모두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10년 전 보육원을 퇴소한 윤수 씨. 20살 당시 보육원형의 극단적인 선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원인은 자립지원금 사기 피해로 입은 어마어마한 빚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은 사람도 없고요. 연락이 두절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사기 피해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범죄의 길로 가거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 3,104명 가운데 절반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빈곤을 비롯한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 확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립수당을 내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대 300만 원 수준의 도약 준비금도 새롭게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자립지원 전담 기관도 12개에서 17개로 확충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자립정착금과 디딤 씨앗 통장 등 정부 지원만으로 많게는 2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보육원에 나올 때 한 번에 받게 됩니다. 문제는 재정 지원 이후 사후 관리가 미흡해 자립준비 청년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을 갖고 나오는 아이들에게 이 증액된 지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였다면 한 8개월, 9개월 정도 시간 연장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나 지원주택을 가족, 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감시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자립한 청년 가운데 33.2%가 국민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수급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벌면 그만큼 수급 비용이 줄어 사실상 생활비를 벌 수 없도록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일정 기간 이 친구들이 진짜 자립하는 기간까지는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업을 구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기초수급 비용을 좀 지급을 계속하는 게. 더 이상 자립준비 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